확실하게. 연산 이 뭔지만 설명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곱집합 해가지고 연산 기호가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건 3가지다. 그래서 뭐 편의상 A 합 B라고 읽기도 하고 A 합집합 B 또는 A 유니온 B 이렇게 해서 A에 있는 원소들과 B에 있는 원소를 다 합쳐놓은 거다. 그래서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X는 A에 있다 5월 X는 B에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합집합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명제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5월 또는 이런 말이 나타나면 두 개의 집합을 합쳐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A 교집합 B, A 교 B 또는 A 인터섹션 B 해가지고 A 교집합 B는 X가 X는 A, AND X는 B에 있는 원소들. 교라는 게 교차하다, 겹쳐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 그래서 벤다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면 A와 B의 합집합은 이런 개념이고 교집합은 이런 개념이다. 겹쳐진 부분만을 만드는 게 A 교집합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교집합이고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는 우리가 교집합 두 개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산이 A 차집합 B, A 차집합 또는 A 디퍼 B라고 하기도 하는데 X는 그러니까 A 집합에서 B에 있는 부분만 지워준다는 거야. 겹쳐진 부분 지워주는 것 같다 이야기야. 그래서 AND X가 B에 있는 것들은 제외시켜준다. 이런 개념이 A 차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AND라는 개념이 교집합을 이야기한다 했어. 그래서 A에 나타나고 교집합, B에 없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어집합 다시 정리하겠지만 B에 바깥에 있다. 그래서 A와 B의 바깥에 있는 놈을 겹쳐진 부분이다. A에는 있고 AND가 교집합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B에 없다. B의 여집합에 있다. 여집합은 써있거든요. A의 여집합, A의 컴플리먼트 또는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놈은 X가 X는 전체 집합. 유니버셜 셋이라고 해가지고 U로 쓰는데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이 합집합 기호하고 이 전체 집합 기호를 너네들이 혼선을 많이 써요.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합집합은 전체 집합은 이렇게 꺾어서 쓰고 합집합은 그냥 이렇게 써요. 일단 참고하세요. 그래서 전체 집합에 있고 AND X는 A에 없는 원소들. 전체 집합에는 있는데 A에는 없는 원소를 A의 여집합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안 해놓으면 전체 집합을 정의를 안 해놓으면 역설이라는 게 러셀의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역설의 개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 집합으로 정의를 이 안에서만 따지는 거야. 전체 집합 안에서만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고. 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집합에서 원소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주는 게 얘네들이 좀 덜 헷갈리고 명확하게 좀 보여요. 저희가 구별하기 좀 쉽게 하려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좋은데 이 벤 다이어그램의 단점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다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특히 차집합은 우리가 연산에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이 차집합은 교집합, 기획과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이걸 항상 좀 기억을 하세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면 세집합 A, B, C에 대해서 다음을 봐야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세 개를 이런 모양으로 그려줬는데 맨 처음에 할 게 뭐냐면 가장 많이 겹쳐진 부분부터 채워나가는 거야. 그러면 1, 2, 3, 5, 1, 2, 7, 8, 3, 6, 9 세 개가 동시에 겹쳐진 부분은 없어.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A와 B에만 동시에 겹쳐져 있는 거는 1과 2.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부터 채워나가는 거예요. B와 C가 겹쳐지는 부분은 1, 2, 7, 8, 3, 6, 9하니까 없죠. 그러면 A와 C가 겹쳐져 있는 부분은 1, 2, 3, 5. 그래서 3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5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1, 2, 7, 8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3, 6, 9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나가면 돼. 그래서 A집합, B집합, C집합 했더니 겹쳐진 부분이 없는 집합은 B와 C죠. 그래서 서로의 집합은 B와 C고 A 합집합 B는 1, 2, 3, 5, 7, 8 써주면 되고 A 교집합 B는 1, 2를 써주면 되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판단하면 훨씬 더 편하다.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했었을 때. 그 다음에 보기 2번에서 나타나는 거는 전체 집합과 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거예요.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아까도 말했지만 A와 B가 겹쳐진 원소가 1과 3이 겹쳐져 있으니까 그걸 먼저 채우고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을 A 자리에 채우고 B 자리에 또 나머지 원소 채운 다음에 둘 다 안 들어가 있는 원소 6을 바깥에다 채워나간 다음에 이렇게 A의 여집합하면 A 바깥에 있는 걸 채워주면 되니까 5와 6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에 있는 거는 2, 4, 6 A 합집합 B의 바깥에 있는 거는 6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나가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1, 2, 3, 4, 5, 4, 5, 6, 7 그러면 겹쳐진 원소가 4, 5니까 4, 5 먼저 채우고 A집합에 나머지 원소 채우고 B집합에 나머지 원소를 채운 다음에 A 차집합이면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워버리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반달 모양의 형태. 그래서 1, 2, 3에 해당되는 게 A 차집합 B. B 차집합 A는 B에 있는 영역 중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제외시켜주고 나머지 원소들만 채워나가면 되니까 6과 7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줘.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서 겹쳐진 수직선으로 표현할 때 두 집합을 표현할 때 될 수 있으면 볼펜 색깔로 표현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볼 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색깔을 달리해서 A집합을 먼저 표시할 때 마이너스 1 5 표시했으면 지금 2와 7 크게 줄어들어서 엉뚱하게 쓰는 문제도 있어요. B의 집합은 2는 이 사이에 있죠. 7은 여기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색깔을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찾는 게 조금 나아. 그러면 이게 A집합이고 이게 B집합이니까 A집합과 B집합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부분을 다 합쳐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그죠?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A 교집합 B는 겹쳐진 부분은 이 부분이 겹쳐진 부분이야. 그러니까 2부터 5까지 A에서 B를 차집합해주면 B에 해당되는 부분 지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크거나 같은 부분이 빠져버렸으니까 A의 여집합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or 5보다 X가 크다. 이렇게 확인되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부분집합이 연산기호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해보면 되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개념은 그림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싹 지워버리면 하나도 남지가 않겠지. 겹쳐진 부분이 싹 지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은 결국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워버리면 더 이상 나타나는 원소가 없어야죠. 부분집합이 전이니까. 그래서 A에서 B를 차집합을 하면 항상 뭐가 된다? 동집합이 된다. 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그 여집합 부분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A 차집합 B, 아까 말했던 이 차집합은 뭘로 바뀐다? 교집합,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으로 바꿔준다. 차집합은.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니까 동집합,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겹쳐진 부분을 이해할 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A에 해당이 될 거고, A와 합집합 B를 하게 되면 B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하고 같은 표현들 이렇게 찾는 것들 이거 하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표현.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이 소라는 말의 한자의 뜻이 관련이 없다, 상관이 없다, 디스조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서로. 그래서 A 교집합 B가 동집합의 상황을 동집합이 서로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겹쳐진 원소가 없다. 집합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수에서는 자 모든 숫자들이 약수는 1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을 제외하고 겹쳐지는 소인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썼을 때, 그러니까 약수가 1을 제외한 약수가 겹쳐진 원소가 없을 때 수에서 또 서로서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수에서 두 자연수가 서로서가 1을 제외한 어떠한 약수도 겹쳐진 원소가 없다. 즉 서로 소인수가 겹쳐지지 않는다.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래서 겹쳐진 부분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서로서라는 개념을 써서 수에서는 그 약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집합에서는 원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의미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5번을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자, 5번, 6번 한번 해봐봐. 그 부분집합 관계를 좀 떠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가 될 거고, A와 B의 겹쳐진 부분은 A에 해당이 될 거고,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동집합이 될 거고,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5번은 이 가운데 있는 D 부분이 이 부분이 없어요. 전집합이 안 돼요. 조집합이 같을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고, 보기 6번도 서로서가 라고 하면 겹쳐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A는 B의 예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거고, 이게 아니죠. 자,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자, 개념 있기 1번보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한다. A 교집합 X는 1과 3이다. 여기서 자, 여기서 X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뭔 소리냐면 X의 원소에는 1과 3이 반드시
x의 원소로 나타나야 돼요.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4와 5는 x의 원소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겹쳐진 부분이 1과 3이 있다는 말은 1, 3은 들어오고 4, 5는 안 들어온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5가 안 들어와. 근데 비합집합 x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건 1, 4, 5야. B에 1, 4, 5가 있어. 그러면 2하고 3하고 6은 반드시 x에 들어와야지 비합집합 x가 저렇게 나타나. 그리고 나머지 다른 원소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1부터 6까지 숫자를 재면 나머지 원소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1, 3이 들어왔죠. 2하고 6도 x의 원소로 들어와야 돼요. 4하고 5는 못 들어와. 그래서 4하고 5는 못 들어오고 1, 3, 2, 6은 들어오고 7 이상의 숫자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1, 2, 3, 6이다. 그래서 얘가 x집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12가 된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자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합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뤄지는 거는 결국 좀 논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수밖에 못 들어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돼. 이 당위성을 얘네들이 문제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원래는 집합을 배우는 목적이 원래 무한을 생각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뤄지진 않아. 그래서 니네들이 고등학교 에서 다뤄지는 집합이라는 개념은 논리성으로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논리에다가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문제를 생각해주면 되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를 내기가 조금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적인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원소는 뭐냐. 그 다음에 이게 이 집합과 같음을 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결국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몇 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찾아나가는 부분입니다.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값 찾는 거 무조건 나와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거나 조건 제시법의 표현들만 조금 조심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그래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게 또는인지 이건지 이런 것들도 구별을 잘 해야 되고. 자, 25번, 26번 한번 해봐봐.
해요. 그래서 전체 집합하고 A, B 써온 다음에 A와 B와 겹쳐진 부분을 먼저 채우고 A에만 있는 거, B에만 있는 거 써주면 바깥에 나머지 채워주고. 그래서 A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을 해놓으면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그래서 A의 여집합 다 칠해주고 B에 있는 것도 칠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2를 제외한 원소니까 4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A, B, 벤다그램을 그려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되는데 교집합 B의 거의 여집합은 차집합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벤다그램을 그릴 필요가 없죠. 왜? A에 있는 원소에서 B에 해당되는 원소만 지워나가는 거야. 5 여기 있지, 7 여기 있지, 9도 여기 있죠. 이거 지워버리면 남은 건 뭐가 남아? 2하고 3, 2개 남아있지. 그래서 원소의 합은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26번을 보면, 자, 이것도 이 상태로 나눠서 찾는 것 보면 불편해. 그러니까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 B의 거의 여집합이 되니까 A가 될 거고, 그럼 이거 돌려놓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똑같고, 그러면 교집합 B의 거의 여집합을 다시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A에 있는 원소에서 B에 해당되는 거 1 여기 있고 3도 있죠. 그래서 1, 3을 지워놓고 나니까 남은 원소는 2하고 6이 들어있어서 답은 8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효과적이야. 그래서 원소기의 연산기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집합의 연산기호가 있더라도 조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심플하게 바꾼다. 특히 차집합 이런 것들을 바꿔서 풀면 좋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보면 벤다이그램을 그려. 이렇게 A, B 전체 집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B의 원소 합을 구하라는데 일단 교집합에 4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A 합집합 B 바깥에 2와 8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교집합 B의 거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B예요. 그러니까 A에만 있는데 1, 3, 7이 들어가 있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결정 안 되는 있는 원소는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비어있는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 2, 3, 4 여기서 5하고 6이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의 원소의 합은 15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도 보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 A 차집합 B니까 1, 2 여기 들어와 있고 B 차집합 A는 8일 때, 그러면 A 교집합 B 바깥에 1, 2, 4, 8일 때 여기에 1, 2가 있고 여기가 8이 있으니까 4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 2, 4, 8, 16이니까 16은 여기에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A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답은 19다.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자, 요 논리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A 교집합 B가 1, 2다라는 거는 여기에도 1, 2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1, 2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다른 겹쳐지는 원소가 나오면 안 된다. 여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1, 2가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세 개 다 안정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2라고 3이니까 요 원소가 반드시 2가 돼야지 A에 1, 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A가 2가 되도록 하는 A 빼기 2와 A 플러스 1을 넘겨서 인수를 내면 A는 마이너스 1 or 2가 돼.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집합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확인을
계산을 보면 마이너스 1과 2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이 지금.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겹쳐진 원소는 1, 2 딱 두 개만 나오지.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A가 2가 되어버리면 비집합은 2하고 4하고 5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겹쳐지는 원소가 1, 2가 돼야 되는데 이 안에 1이 없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완벽하게 좀 따져줘야 돼.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얘가 될 거고, 그러면 A와 집합 P는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겹쳐진 원소가 1이고 A에만 있는 게 마이너스 1, B에만 있는 게 마이너스 1, A에만 있는 게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28번하고 29번 한번 해보세요. 얘가 유형 문제집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유형 문제집이 독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셀 같은 경우, 셀이나 RPM 이런 것들이 보면 위에 유형 나와 있고 밑에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위에 거 보면서 풀어내다 보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자기가 모르는 게 아는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실제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수학을 상당히 좀 잘하는 친구, 수학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유형 문제집을 절대 안 써요. 유형 문제집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라는 건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한 공부는 뭐냐면 알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외우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외우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해를 한 다음에 기억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다 증명까지 다 해봐야지 그래야지 기억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마다의 학습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수학 공부는 결국은 조금 생각이 좀 자유로워야지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이제 수학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로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이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꼭 집합이면 집합으로 푸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인데 이거 결국 뭐야? 방정식으로 풀잖아. 2차 방식 해찾았지? 그러니까 이게 꼭 집합이면 집합, 경우의 수면 경우의 수, 함수면 함수, 방정식은 방정식, 부등식 부등식 이게 아니에요. 수학의 항목 도형은 도형 이게 아니야. 너네들 도형 풀 때 못 풀었어요. 계속 방정식으로 풀었잖아. 버리가지고 그렇지. 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것만은 뿐이 아니야. 닮은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조금 그 벽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 생각이 좀 자유롭게 나도 응용을 하면 활용 문제들을 잘하는.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응용이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일단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활용이 가능한 거야. 근데 학생들이 보면 요즘에는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습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응용이 전혀 안 돼.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들은 아예 손을 못 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기본적인 내용 원리만 가지고서 또 막 응용해서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그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깊게 생각을 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물론 그 학습량은 받쳐줘야 되지.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자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똑같은 문제에 답을 풀었어. 답을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도 중요한 거야. 내가 쉽게 해결했느냐, 어렵게 해결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가르치는 강사들이나 수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은 공식들을 만들어냈어. 근데 니네들이 그 공식을 그 선생님들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못 쓴다 이거지. 방법을 만들어놔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쳐도 그 사람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설명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놓지 않은 이상은. 마찬가지야. 니네도 니네가 직접 그거를 유도를 해보지 않으면 니네가 그 공식을 전혀 쓰지는 못해. 5만 가지 공식들이 다 있고 여기들이 있지만 니네들이 결국 중요한 거고요. 니네가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잘 뽑는 거예요. 니네가 잘 뽑아야지. 맞잖아.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뜻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시험장에서 너무 신중하면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얘네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고민을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답이 나와라는 방법이 딱 결정이 되어지는 거야. 평상시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를 풀 때는 니네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 나왔을 때 그 한두 개만 더 고민을 해주면 되는 거 시험장에서. 자, 보면 이제 28번 같은 경우는 9 이하의 자연수.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먼저 어디서 건드리느냐? 교집합, B의 거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 A 차집합 B가 6과 7이네. 그러면 얘가 없어졌다는 소리야. 차집합을 했을 때. 그 말은 뭐야? 여기에 3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3이 지워져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8과 9에 얘가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7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이걸 벤다이 방향으로 그리고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은 아니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지. 자, 29번을 보면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결정적인 조건이 A 교집합 B가 2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도 2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3이야. 이건 2가 돼야 된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지.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5,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7. 그 다음 여기는 2하고 3. 그리고 이렇게 겹쳐지는 숫자는 합쳐주면 2, 3, 5, 7이 A 합집합 B가 될 거고 8, 9 더하면 17.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된다. 됐죠?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모양을 잘 보세요. 차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네. 차집합은 여집합하고 똑같고 뒤에 거를 여집합으로 해야 되니까 B가 되는 거야. 아, 이 표현이 결국 A 교집합 B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A 교집합 B가 1이래. 그럼 여기에 1이 있어야 돼.
자체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a의 제곱 빼기 3a 더하기 3이 1이 돼야 돼. 그러면 a 빼기 2와 a 빼기 1이 0이 되고 넘겨서 연속을 해주면 a는 1 또는 2가 되는데 a가 1이 돼버리면 어차피 a 집합은 지금 만약 0의 3이야. a가 1이 돼버리면 여기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이 이렇게 겹쳐져 버려. 그러면 안 되죠. a가 1이면. 그래서 a가 2가 돼야 된다. 2가 되면서 1, 2, 4가 되고 여기는 0, 1, 3이 돼서 0, 1, 2, 3, 4가 A 합집합 B가 된다. 그래서 합하면 10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30번은 A 차집합 B 마이너스 1과 1이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1은 있으니까. A에만 있는 원소가 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면 A 집합도 표현해주면 A가 마이너스 2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7이죠. 그러면 B 집합도 확인을 해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7. 이렇게 나와. 그러면 A 차집합 B에 버리면 7만 지워주고 마이너스 1가 나오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리고 그때 B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겠으니까 140.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2A의 제곱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A는 0이야. 그럼 A가 0이 돼버리면 여기가 1이 돼버리죠. 1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0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 겹쳐져. 그러니까 지워져 버려. 그러면 조건에 2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차집합 B가 5래. 그럼 여기에 5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5야. A 집합이. 그러면 여기도 5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X에 5를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2가 집어넣어야지 성립해야 되지. 여기는 5가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플러스 6이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B의 집합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A 차집합 B가 5가 되는 것이. 그러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과 5가 되니까 싹 더해주면 0이 된다. 이렇게 해결해주면 돼. 자, 세 번째 문제는 서로 소라는 말하고 다른 표현을 찾으라는 거야. A와 B가 서로 소라.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겹쳐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집합을 해봐야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A와 B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A 차집합 B는 A죠. 그 다음에 요놈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하고 똑같아. 그러면 B 차집합 A하고 똑같아. 결국 서로서는 B죠.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고. 그러면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맞지? A 합집합 B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겠으니까 5.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 31번, 32번 한번 해보세요.
A차 집합 B가 A다.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소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A와 B가 겹쳐진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야. 서로소기 때문에 교집합은 공집합인 거고, 그러면 얘도 말이 안 되고 5번만 되죠. 겹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2번은 1, 2와 서로소가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겠어. 1, 2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이겠어. 그럼 경우의수로 생각하는 거죠. 3, 4, 5는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에서 5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요. 공집합이 아닌 그러면 하나 빼줘야 돼. 그런 것들 좀 한정 조심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런 거 기억내는 거 해야 되니까 그려. 1, 2, 3, 6 5, 7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A 교집합 B에 5가 없잖아. 이거 없다는 표현이죠. 맞는 얘기고 B 차집합 A하는 2개밖에 없죠. A합 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이겠어. 결정 안 돼 있는 거지. 이 6개는 반드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4개니까 2에 4죠.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 33번도 한번 해봐.
A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같다와 n보다 크거나 같다. 2차 공식이 푼 거야. 요놈하고 요거는 1-5와 1+5 사이를 의미하는 거지. 기준적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생각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4와 6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색깔은 색깔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2고가 돼야 돼요. 6보다 n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요거를 끄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거야.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고 합쳐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 겹쳐지는 부분 몇 쓰려면 이쪽도 만족해야 되고 이쪽도 만족해야지 겹쳐지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는 얘가 x가 n보다 작다와 26보다 크다고 b는 a가 크냐 a제곱이 크냐를 따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a가 됐든 a제곱이 됐든 1보다는 커야 돼. 1보다 크면 a제곱이 a보다 크지. 그러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면 돼. 그래서 a는 1보다 a는 크거나 같고 a의 제곱은 2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 5개가 들어올 수 있지.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합시다.